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일 때문에 약속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일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니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래 오늘은 B급 옷으로 하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에 등급을 매깁니다.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요. A급은 사람들이 많고 아주 공식적인 모임에 갈 때 입는 옷이고요. B급은 소규모 4-5명이 모이는 어떤 회의라든지 그리고 제가 조금 알아서 뭐 대충 이렇게 입어도 이해할 만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입고 나가는 옷이 B급이고요. C급은 아주 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입고 나가는 옷입니다. 물론 C급이라고 해서 제가 아무 옷이나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날은 제가 A급을 입을까 B급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저랑 조금 아는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B급 옷을 입고 나가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옷걸이에서 옷을 블라우스를 꺼내서 입는데 입고 나서 단추를 잠그는데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이거 고급 옷이라서 그런가 보다. 오래전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인데요. 그 단추 보면 이렇게 밑으로 해서 구멍에 넣는 그런 옷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입고 나서 속으로 해서 단추 구멍에다가 단추를 넣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시청 앞에서 만나서 맛있게 점심 막 먹으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카페에 가서 또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김에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고 갈까 그러고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는 관공서나 어디든지 들어갈 때 열 체크하고 QR코드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QR코드를 찍으려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죠. 뒤에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옷 뒤집어 입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은 옷을 봤더니 라벨이 밖으로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주머니 2개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얼른 화장실에 가서 옷을 다시 지대로 뒤집어 입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입고서 음식점하고 커피숍도 가고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죠. 니들은 거리 이런 데 다니다가 나처럼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친구는 그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한 친구는 저는 옷 뒤집어 입은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바지 지퍼 열린 거는 말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당사자는 알지 못한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 일에 우리가 많이 관여를 안 하죠. 관여했다가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역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말해주고 어떤 것은 눈 감아야 될까 헷갈립니다. 저는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옷 뒤집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입으세요. 다시 뒤집어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옷 뒤집어 입으셨는데요. 관찰된 자기가 본 사실만 말해주는 거죠. 근데 다시 제대로 입을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은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생지가 독이 묻은 빵을 먹으러 가는데 야, 너 그 빵 먹지 마. 독 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 빵에 독 묻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만 알려주고 그걸 먹을지 아닐지는 그 생지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본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의 행동까지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철저하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혹시 주변에 친한 사람 부부 중에 누가 바람피는 걸 보거나 알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심하게 고민하잖아요. 이 사실을 상대 배우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요. 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집안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에이, 바람이니까 좀 이따가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입방아 찍고 즐기잖아요. 진짜 걱정한 게 아니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어머 어떻게 걔 남편이 아니면 어머 어떻게 걔 부인이 바람 폈대 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 제가 길거리에 뒤집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 어머 저 사람 옷 뒤집어 입었어 막 이러면서 흉볼 거면 그냥 와서 저한테 아, 옷 뒤집어 입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뒤집어진 옷을 입은 채로 돌아다닐지 다시 뒤집어서 지대로 입을지 그걸 결정하는 거는 저의 철저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죽음을 앞둔 환자 몇 개월 뿐이 못 산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그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몇 개월 뿐이 못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자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울고불고 난리칠 수 있죠. 근데 그건 그의 몫이잖아요. 이렇게 남의 죽음에 관한 것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죽음에 다다른 많은 환자를 본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치병으로 인해 삶의 끝에 다다른 환자가 자기의 상황을 모른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옷 뒤집어 입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